미랄복지재단 일상 속의 장애인 스토리텔링 공모전 5회 에이블뉴스 대표상 수상작 곽수빈의 엄마의 세계가 내게로 왔다. 엄마가 해준 밥에서 벌레가 나온 적이 있었다. 나는 신경질을 내며 밥을 싱크대에 쏟아 부었다. 엄마는 겸연쩍은 얼굴로 나는 잘 안 보이던데 라고 했다. 그 무렵 병원에서는 엄마의 병명을 망막색소 상피증이라고 했다. 시야가 점점 좁아져서 결국엔 실명에 이르는 희귀병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엄마의 왼쪽 눈은 이미 시력을 잃은 상태였다. 그렇게 엄마는 시각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엄마의 일상은 평소와 달라지지 않았다. 엄마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아침밥을 했고, 낮에는 일을 했고, 저녁이면 밀린 집안일을 했다. 때문에 나는 엄마의 장애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엄마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때때로 벽이나 모서리에 잘 부딪혔고 바닥에 놓인 물건들을 못 보고 밟기도 했다. 자주 걸려 넘어졌고 오고 가는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는 횟수가 늘어났다. 그럴 때면 엄마는 내가 너무 덜렁거리나 봐 라며 머쓱하게 웃어 넘겼다. 나 역시 엄마에게 그러니까 조심 좀 해. 엄마는 성격이 너무 급한 게 문제야. 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집에 오지 않던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좀 데리러 나와줘. 엄마 도저히 못 가겠어. 나는 그 길로 달려나갔다. 엄마는 바지 무릎 부분이 찢어진 채로 어두운 골목 끝 계단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오늘따라 눈이 흐리고 앞이 깜깜해서 그래서 천천히 걸어가는데 계단이 잘 안 보여. 하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왔다. 나중에 찾아보니 망막색소 상피증은 야맹증을 동반한다고 했다. 그 이후로 엄마는 어두운 밤이면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 꼭 나가야 할 일이 생기면 엄마는 나에게 동행을 요청했다. 그럴 때면 나는 큰 길은 밝던데 거기로 다녀오면 안 돼? 라고 했다. 엄마는 곤란한 얼굴로 가만히 나를 쳐다봤고 나는 굉장히 귀찮다는 티를 팍팍 풍기며 신발을 신었다. 그런 내가 아이를 낳던 날 밤새 진통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나를 보기 위해 엄마가 더듬거리며 한밤중에 병원으로 왔다. 오지 말래니까 하는 내 말이 무색하게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아줬다. 엄마가 안 오면 쓰나? 하며 엄마는 그 밤을 꼬박 옆에 있어줬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 엄마는 가장 먼저 이런 기도를 했다. 할머니 눈을 닮지 않도록 이 아이는 건강한 눈을 갖게 하소서. 출산을 하면서 나의 시력은 급속도로 떨어졌다. 병원에서는 출산하면 잠시 그럴 수 있다며 한 달 정도 지켜보자고 했다. 기존에 쓰던 안경 도수가 눈에 맞지 않아 안경을 써도 눈이 침침하고 앞이 흐릿했다. 신생아를 키우며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되면서 시력은 점점 더 떨어졌다. 한 달 새에 몸의 다른 부분은 다 회복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눈만 회복이 더뎠다. 안경을 쓰나 안 쓰나 갑갑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루는 아기를 거실에 눕혀놓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아이가 옹알이를 하길래 고개를 돌렸는데 아기의 얼굴이 흐릿하니 잘 보이지 않았다.
눈에 잔뜩 힘을 주어도 소용이 없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리고 엄마가 떠올랐다. 난간을 잡고 더듬더듬 계단을 내려오던 엄마의 발. 눈이 흐린 날은 몸도 같이 힘들다며 가만히 누워있던 엄마의 등. 사람들과 부딪힐 때면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던 엄마의 얼굴. 낯선 곳을 걸어갈 때면 내 손을 꽉 붙들던 엄마의 손. 안경을 아무리 닦아도 눈앞이 뿌옇하며 자꾸만 눈을 비비던 엄마. 무엇보다 딸의 얼굴이 어느 순간 안 보일까봐 그게 제일 걱정된다던 엄마의 말. 바로 그 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제야 오롯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했다. 나는 그동안 엄마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도 엄마의 장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엄마가 덜렁거린다 생각하며 엄마의 아픔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다. 나는 잠깐 흐릿한 이 시간도 이렇게나 힘든데 엄마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픔을 혼자 견디며 얼마나 무서웠을까?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렇게 엄마의 모든 것들이 하나 둘 이해가 되면서 내 마음을 쿡쿡 찔렀다. 가슴이 저려왔다. 나는 그동안 엄마의 흐릿한 세계를 알 수도 없었고 헤아릴 수도 없었던 것이다.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헤쳐나가며 두 팔 걷어 나를 키워낸 엄마의 노고를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엄마의 장애는 엄마만의 것이 아니었다. 장애를 가지고도 가족을 섬겨준 엄마의 희생이 우리 가족의 삶 곳곳에 녹아져 있었기에 그것은 우리의 것이었다. 그렇게 엄마의 흐릿한 세계가 내게로 왔다. 그 컴컴한 와중에 딸의 얼굴을 또렷이 보고 싶어 하던 엄마의 세계가 나에게로 성큼 다가왔다. 엄마의 흐릿한 세계가 내게로 온 날 나는 엄마의 지팡이가 되기로 결심했다. 아니, 엄마의 눈이 되기로 했다. 그동안 흐릿한 세계 가운데 엄마를 혼자 두어서 미안하다고. 이제는 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의 눈이 되어서 함께 헤쳐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